어제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단독으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불참했습니다. 뭐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래도 국회의장 뽑는 것은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뭐 협치가 깨졌니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저는 민주당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앰뷸런스 119 신호등 지킵니까? 긴급합니다. 지금 앞에 도둑놈 가고 있는데 신호등 지켜야 됩니까? 안 됩니다. 잡으러 가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처리하고 도둑놈 잡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임세현 대변인?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사실 윤석열 정권이라는 전쟁 같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두가 일반적인 상황과 좀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투쟁하고 뭔가 이제 저쪽은 협치 대상이 아니라고 이미 본인들이 스스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더 좀 치열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은 원장님, 지금 뭐 상임위원장도 어떻게 배분하냐 막 그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뭐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끌 거 없지 않냐. 그냥 뭐 다 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자. 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옵니다. 법을 왜 만듭니까? 지키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국회법에 규정돼 있으면 규정된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협의를 하고 협치를 못한 게 잘못인 거지 그걸 결정하는 건 아무나 잘못이 없는 거고요. 이미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합의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소위 이 192대 108을 만들어줬을 때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야당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국민을 대의해라 이런 어떤 명령이니까 저는 입법권을 수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국회법이 정해진 방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저는 우원식 의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또 그 이전에 이제 우원식 의장에 대한 많은 또 나름대로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첫 일성을 보니까 나름대로 좀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 길로 나가셔라. 옆으로 좀 옆길로 빠지시지 말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어제 상황을 봤는데요. 최소한 상임위 배분 협상이 안 됐다 해도 국회의장 선출은 들어와야죠. 국회 첫 행사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장과 부의장 두 분까지 뽑는 건 협조를 하고 거기서 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협상하는 게 순리죠. 누가 보기에도. 아직 협상 중이잖아요.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7일까지이기 때문에요. 국회법 시한이. 이것은 아예 그냥 우원식 의장에게 힘이 실리고 그래서 우원식 의장을 중심으로 다른 야당들 모두가 국민의힘을 제외한 심지어 국민의힘 출신들이 만든 개혁신당까지 우원식 의장의 힘을 모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고 또 그 꼴이 보기 싫으니까 아예 첫 판부터 파토를 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 우원식 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그다음에 권력설 2위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 독선, 그다음에 온갖 부정과 부패와 비리 혐의에 대해서 매섭게 따지는 걸 힘을 빼기 위한 굉장히 고저 악의적인 작전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예. 자, 그러면 어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더라도 기왕의 사회적 법적 합의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개원을 늦춰서도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에 대한 의무와 도리는 다한다는 결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제 우원식 의장이 정부에 특히 윤 대통령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거부권 그렇게 많이 행사하면 안 된다. 우원식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제2요구권 행사는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종원 원장님, 국회의장이 공개적으로 대통령한테 거부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예. 왜냐하면 헌법에 이 법률에 대한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장은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권력분립 원리가 침해될 요지가 있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예를 들면 거부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능동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법을 갖다가 막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입법권을 견제하는 정도의 수준인 건데 대통령이 저렇게 뭐 나올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권력 분립을 어떤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본인 문제잖아요. 본인도 거기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거 갖다가 예를 들면 거부를 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얘기하는 건 헌법적 가치도 충돌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전 그래서 의장이 헌법을 수호하고 입법권을 수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통령과 저는 견결하게 싸워야 된다. 진짜 결기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랬을 때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존재할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것도 안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회의장 그만둬야죠. 안영걸 소장님, 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로 민주당에서 선출됐을 때 추미애 의장이 되기를 바랐던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고 그랬지 예, 않습니까? 그때 우리 배웅기 TV 도중에 우시장 선출됐다고 막 예. 탈당한다 막 배웅기 정어리 TV까지 막 싫다고 막 하셔서 그러게요. 우리 TV는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저는 그게 우원식 의장한테 굉장히 득이 되고 약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이나 그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떤 비판적 지지자 또는 열성 지지자 그룹에서 추미애 의장을 바랬던 민심은 정말 대차게 싸워라. 그리고 예전에 법무장관으로서 정직 2개월 징계를 이끌어냈는데 법원 판결은 정직 2개월도 약하다. 아주 중대한 범죄 비리 혐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때처럼 윤석열 정권을 단단히 심판하고 할 수만 있다면 국민과 함께 탄핵이든 퇴진이든 하야든 개헌이든 해서 임기를 단축시켜라는 그걸 제일 잘할 사람으로서 추미애 의원을 민 거거든요. 근데 우원식 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탈당도 항의했는데 우원식 의원은 그 민심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면 우원식 의원은 본인이 추미애가 된 것처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저는 전화복이 될 수 있는 게 추미애 의원에게는 좀 부족하다고 평가받았던 야당 의원들을 만나갖고 소통하고 이제 흔히 말하는 포섭하고 공감해가지고 결국 8명 정도 또는 9명 정도를 안정적으로 재의결을 가능하거나 아니면 개헌이나 탄핵을 가능하는 대로 우원식 의원이 또 본인에게 장점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장점까지 살려라. 그렇다면 이번에 전화해보기 확실히 된다. 그리고 당원들께서도 지금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이제 우원식 의원이 됐으니까 아마 이제 분위기가 최근에 좀 바뀌었더라고요. 한번 믿고 응원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그래서 계속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잘못하면 비판도 하십시오. 그래야 아마 우원식 의원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더 추미애 플러스 우원식의 장점을 구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세현 대변인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지자들 마음이 이제 좀 많이 누그러지셨나요? 그러니까 뭐 한 절반 정도는 아마도 그런 우려들이 좀 해소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원식 의원도 굉장히 개혁적인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였던 이제 추미애 의원이 워낙 또 개혁적이고 이제 그 민심과 당원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실망의 지점이 있었는데요. 어제 사실은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사실 이게 원래는 예전에 그 우리가 김진표 의장한테 좀 사실 대여가지고 이게 좀 약간 또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발언에 굉장히 주의 깊게 봤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야당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그냥 밀고 가겠다. 우리는 법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걸 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견 달라도 합의 기준에 따라 하겠다라는 말은 니들이 합의 안 해주면 결국 그냥 우리는 국회 법 따라 다수결 따라 하겠다라는 것을 천명해서 저는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뭐 현장성을 높이겠다 뭐 등등 이제 민생 관련된 이야기도 했어요. 뭐 그 부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그 전에 같은 경우는 뭐 그때 박병석 의장이나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자리에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입법권 무시하면서 사실 바이든 날리면 때 국회 이 XX들이 사실은 한국 국회라고 이야기할 때도 국회 권위와 민심의 정당인 국회를 그렇게 개무시했는데 소위 말해서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권위를 찾아라라고 국민들이 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합의만 외쳤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알았죠. 더 이상 저들과는 합의가 되는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에서 올라간 법 이미 본회의에서 올라간 그 법에 대해서 다 거부하면서 본인이 합의 안 됐다고 거부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회도 국민이 밀어준 압도적인 지지를 밀어준 이런 민의에 대해서 저쪽이 합의 안 해줘도 우린 거기에 질질 끌려다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께서 그건 잘 말씀해 주셨다. 더 이상 합의가 안 되면 그냥 법대로 밀고 간다. 다수결 원칙 밀고 간다라는 거를 잘 지적해 주셔서 저는 좀
아주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수봉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안진걸 소장님 말씀이 이렇게 안정적이셨습니까? 다른 방송에서 시간이 없어서 발음 꼬이시는 거 보고 안타까웠는데 오늘 방송은 표정까지 부드러워 보이셔서 좋습니다. 이수봉님도 그런 생각하셨군요. 저도 오늘 아까 안진걸 소장 얘기하는 거 듣고 오늘 겁나게 차분하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침에 컨디션 좋으십니다. 예, 또 제가 존경하는 김종욱 박사님과 임세은 부대변인이랑 방송을 하니까 더더욱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어제 좀 덜 드신 것 같기도 하고. 어제는 술 아예 안 먹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면은 거의 40일 만인 것 같습니다. 예. 거의 매일처럼 지역 경제를 살리다 보니까 혼신임을 나는데 어제는 안 먹었습니다. 예. 자,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거부권 조심해라 그렇게 국회의장이 경고를 했는데도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입법 독재가 진행된다 할 때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입니다. 김정은 원장님, 공갈 치는 겁니까? 저는 진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적어도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유도 없이 진행되는 거부권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남발하라고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자기에게 있는 권한들을 갖다 뺏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매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런 얘기를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소위 국회의원들 스스로에게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들을 스스로 포기해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하필이면 또 108명이에요. 보니까 108번뇌. 앞으로 제가 볼 땐 국민들한테 108번뇌가 될 것 같다. 국민의힘은 저는 저런 식의 정당이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저런 식의 정당이 존립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오히려 던져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뿐이고요. 비대위원장 그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앉아가지고 대통령한테 국회의원들 스스로에게 입법권을 포기하라고 발언하는 수장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그 당이 존립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제가 볼 때 저 당은 여전히 대통령의 거수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임무를 여전히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좀 했다.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훈련병이 너무나 안타깝게 숨지고 그 유가족들의 오열 속에서 연결식이 있었는데 그날 연찬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보기 싫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어퍼컷 세레머니를 하질 않나. 그리고 요거도 더 좋으니 우리 한번 술 한번 먹자 하고 맥주 파티를 했는데 아직도 술이 안 깬 건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다음 국민의힘 내에서는 예전에 보면 합리적인 축에 속하는 보수 인사였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말했어야죠.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입법은 신중하게 해달라.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는 신중하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비대위원장의 도리이고 그리고 용산의 지배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국민의힘을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도 반영할 수 있는데 같이 어퍼컷 세레머니하고 웃고 즐기고 맥주 파티까지 하더니 아예 거부권 수백 번 이미 14번 했는데 수백 걸 행사한다? 아예 그냥 이 나라를 윤석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윤석열 왕정을 선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여러분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상태가 악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자들이 한 행태를 보니까요. 그래서 지난 2번 주말에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 이번 주는 지금 아마 그 의장 선출과 원구성 때문에 집회가 본국민대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민주당에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6월 말쯤에 제3차 본국민대회를 아주 크게 국민들과 함께 정의 시민단체와 함께 준비하자는 제안도 해서 이 정신 못 차리는 윤석열 집단, 국민의힘 집단 성토를 세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 거의 기네스북에 도전하려고 하는 대통령실하고 정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보다 제가 더 많이 했어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할 거 얘기했다가 지금 루즈벨트보다 더 많이 하게 네. 이 얘기잖아요. 지금 하는 얘기가 수백 번 하라는 얘기는 루즈벨트가 500여 회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한 건데 짧은 기간 동안에 바이든도 날리고 루즈벨트도 날리고 하겠다. 이런 식의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정부 여당이 되는 순간 국민들의 민생은 제가 볼 때 미래가 없다. 그러면 국민들의 민생에 미래가 없다면 해야 될 게 뭐냐? 정권을 바꿔야죠. 다른 길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통수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래 한번 싸워보자. 그래 누가 이기나. 저희도 그럼 준비하면 되는 거죠. 뭐. 열심히 한번 싸워보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민주주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이제 부재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입법부가 입법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국회의 권한이고 유일한 권한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 아닌가요? 그럼 본인들이 자처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의 부하가 되겠다. 부하가 되겠다 자처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왜 본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면서 거부권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대통령이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자세히 스며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을 만든 게 대통령실에 있는 일부의 이런 참모들도 있지만 이 국민의힘도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자존심 상해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마치 무슨 술집 가서 안주 팍팍팍 시키듯 여기 계란말이 주세요, 골뱅이 주세요, 오뎅탕 주세요 하듯이 거부권을 막 남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권 분립을 만들기 위해 상권 분립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 거부권인 것인데 그 거부권의 취지는 국회에서 헌법에 위반됐거나 아니면 도저히 대통령에 있는 그 민주주의에 어긋났을 때 제한적으로 쓰라고 그 거부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진짜 술안주 시키듯이 그렇게 퍽퍽퍽 쓰면 그거에 대한 견제 장치는 국회에 갖고 있는 게 탄핵권입니다. 그럼 우리도요. 행정부에서 잘못한 거 다 탄핵해버리면 됩니다. 지금 뭐 검찰 기소 이상하게 한 거예요. 검찰 탄핵 계속해야 되고 행정부,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다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논리라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써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니까 그러면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서 국민께서 총선에서 어쨌든 야당에 몰아준 것은 지금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을 견제하라는 의미니까 우리 야당도 이제는 거부권 할 때마다 탄핵권 계속 써야 됩니다. 저는 그 논리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나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방금 전에 안진걸 소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욕 먹어도 좋으니 술 한잔 하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훈련병 연결식이 있던 날입니다. 그런 걸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자라면 원래 그렇게 워크숍하고 연찬회 할 때는 일부러 술을 안 올립니다. 왜? 맑은 정신으로 한번 우리가 어떻게 22대 국회를 해나가야 할지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 모인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항상 보면은 일부러 술을 치웠어요. 그런데 욕 먹어도 좋으니 오늘은 내가 한 잔, 오늘은이라니. 오늘 어떻게 오늘이라고 걸을 수 있겠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정말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거부권 가지고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런 자들하고 무슨 협치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누가 범인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따가 하나하나 또 따져보겠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국민의힘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실 눈치 보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거수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세현 대변인. 네네. 지금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얘기가 네. 너네들이 그렇게 제대로 국회 하겠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한 지 이제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근데 일주일 좀 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지. 그래도 어쨌든 본인들도 뭐 지역마다 특색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민심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 어쨌든 국민이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 어찌됐든 당과는 뭐 당에 대한 뭐 이런 이거 있을 것이고 뭐 집권당에 대한 뭐 대통령 혹은 대통령에 대한 뭐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대한 바가 있을 것인데 아무리 우리가 정치 노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장 처음에 22대 국회가 개헌하자마자 반드시 해야 될 의무를 저렇게 저버리는 것은 저는 이거 그 국민과 민심에 대한 모독이라고 봐요. 심지어 국민의힘 찍은 분들한테도 모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저렇게 막 뭐 거부권하고 나와버리고 하라고 뽑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요. 저들이
그 단체 퇴장을 했습니다. 안 하겠다고. 그런데 자기들 퇴장했는데 나중에는 문 열라고 화를 냅니다. 그 뭐 하는 짓이죠? 왜 또 문을 열라고 자기들이 나가서 문 열라고 하는 그거는 저 너무 창피해가지고 저는 그 얼마나 그 지역구에 계신 분들 혹은 비례대표 찍으신 분들이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 손가락이. 그 좀 제발 하는 척이라 좀 해라. 아무래도 그 진짜로 자존심이라는 걸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대통령의 이른바 부하 혹은 꼬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세요 헌법기관들이? 아, 진짜 생각도 양심도 없는지 좀 제발 좀 양심 선언도 하시고. 양심 있어야 선언을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국민은 정말 현명하다. 그래서 야당에게 저렇게 양심도 없고 무식하고 대통령의 부하인 자처하는 저런 사람들에게 협치 기대하지 말고 야당 너희들이 맘대로 해라는 것을 보여준 거다. 그래서 민심은 다시 현명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코너에 몰리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데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고요.